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이 변호사 이나르 변호사입니다.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를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존 인공지능 챗봇이 어딘지 어설펐던 것에 비하면 사람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고 또 요청하는 정보를 꽤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은 챗GPT를 통해서 리포트 과제를 작성하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메일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챗GPT와 관련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챗GPT는 오픈 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입니다. 대화를 만들어내거나 이메일이나 리포트를 써낼 수 있을 정도로 텍스트를 생성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이 모델은 방대한 인터넷의 텍스트 데이터를 라벨링해서 지도학습을 통해서 학습시키고 또 사람인 트레이너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을 통해서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챗 GPT-3는 현재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삼아서 답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데이터도 학습을 해서 한국어 텍스트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한국어로 질문을 해보니 한국어 텍스트로 질문을 했을 때는 영어로 질문을 했을 때에 비해서는 답변하는 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좀 더 부자연스러운 표현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챗 GPT와 관련한 법률과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률 이슈로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챗 GPT는 인터넷상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을 하는데 이 경우에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데이터 중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데이터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공정 이용으로 보아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논의 결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이용할 목적으로 저작물이 포함된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것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작권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이슈는 아직 남아있고 추후에 입법 추이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챗 GPT가 학습을 위해서 이용하는 인터넷상의 데이터 중에는 이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화 처리해서 활용하는 것은 지난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과학적 연구 목적의 산업적 성격의 연구도 포함이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를 하고 또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다면 인터넷의 정보 중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인공지능 챗봇의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이루다라고 하는 인공지능 챗봇은 이용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명화 처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고 인공지능 챗봇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 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는 경우에는 그 텍스트 데이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차별적인 발언이나 혐오 발언 등을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특정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또 사회 내의 차별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챗 GPT에게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과 또 채팅 과정에서의 차별 가능성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챗 GPT는 저작권법 침해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가명화 기술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차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윤리 기준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챗 GPT의 조치가 얼마나 완전한 것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률 시장의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간의 직업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변호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법률 시장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 최근 한 테스트에서 챗 GPT가 미국 로스쿨 시험에서 C+ 정도의 성적을 기록했고 또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는 약 50%의 정답률을 보였다는 사실이 보도되어서 챗 GPT가 인간 변호사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챗 GPT와 실제로 대화를 해보니 현재 수준에서는 만약 챗 GPT가 한국 법률과 관련한 판례와 법조문 등을 집중해서 학습을 한다면 특정 법률 이슈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 조사를 도와주는 정도의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챗 GPT로 법률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변호사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인 챗 GPT의 출현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챗 GPT를 통해서 많은 업무의 자동화 가능성이 펼쳐지는 한편으로 법률 및 윤리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AI는 챗 GPT의 유료 모델을 공개하고 또 더 발전된 모델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적 측면의 진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법률과 윤리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 여부도 함께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